네, 그러면 계속해서 FGP 할게요. FGP는 이제 컴파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 시뮬레이션 시간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CPU가 남아도는 CPU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CPU를 사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시납시스에서 있습니다. FGP 쓰시면 돼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GP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FGP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하나의 사이클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을 갖다가 쫙 나래비를 세워요. 나래비 세운 다음에 이 이벤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가는 거예요. C코드잖아요. 그죠? C코드예요. 우리 베릴로 코드를 갖다 해석하는 건 C코드예요. C코드가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요. 그런데 잘 봤더니 얘네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얘네는 얘네끼리만 이렇게 묶어놓으면 될 것 같고 쟤는 쟤네끼리만 묶어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관계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RTL 코드는 우리가 always move 만들 때 얘는 이 프로시저대로 만들고 쟤는 제 프로시저대로 만들고 하면 같이 똑같이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 RP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PB 인터페이스랑 요 RP에 있는 APB 인터페이스 뭐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고 서로 상관이 없잖아요. 동작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CPU를 어떤 거는 이 CPU, 어떤 건 저 CPU 나눌 수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눠서 실행시키는 게 FGP예요. FGP고 많이 쓰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실제로 많이 올라가요. 16코어에서 6배, 7배? 그러니까 코어만큼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코어가 많이 있다고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뭐 16개 넣어서 예를 들어서 3배만 나와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어? 3배면 큰 거예요. 일주일 걸리던 게 2, 3일 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거 다 나눠서 하는 게 FGP고요. FGP는 구성상 마스터 스레드 하나 있고 마스터 스레드가 먼저 돌아요. 이벤트 중에서 그런 다음에 스레드를 나눠서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3 차일드 1 마스터.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스터는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옵션이 있는데 또 너무 간단해. 그냥 마이너스 FGP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런타임에 마이너스 FGP는 넘 스레드는 4란 얘기는 차일드 스레드를 4개 쓰겠다는 얘기예요. 마스터 스레드는 무조건 하나 있고 그 토탈 몇 개 CPU를 써요? 5개. 여러분의 머신에 지금 몇 개가 어브레이브를 한지 봤더니 CPU가 몇 개 쓰는지 봤더니 5개가 마침 남아 있어. 그러면 넘 스레드 4라고 쓰는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해서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 스텝에는 마이너스 FGP만 쓰면 되고 넘스레드는 이제 CPU 남아있는 거 빼기 1만큼 쓰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넘 FSP 스레드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CPU를 쓰는데 뭐에 쓰는 거냐면 덤프에 쓰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좀 어디서 걸리냐면 잠깐만요. 바람 소리가 시뮬레이션 돌아갔어요. 딱 돌았어. 난 덤프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덤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난 그 돌았으면 그때마다 다 덤프 받아야겠죠. 덤프 받는 걸 해야겠죠. 그거 누가 해요? CPU가 해요. 근데 이거 갖다가 CPU가 딴 CPU 쓰면 시뮬레이션 돌리는 애는 돌고 덤프 받는 데는 따로 있고 하면 시간이 좀 올라가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덤프 받을 게 너무 많아. 덤프 받는 게 너무 많아. 모듈이 엄청 커서 그거 다 받겠다고 막 했어. 그러면은 그만큼 CPU가 더 많으면 더 빨라져요. 실제로 싱글 코어로 시뮬레이션 덤프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의 그 시뮬레이션 돌리면 뭐가 있냐면 버디 그 cfg 파일이 cfg가 아니고 노바스 잘 기억 안 난다. 하여튼 파일이 생겨요. 버디 생기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덤프를 받는데 얼마큼 난 스레드를 썼어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걸 갖다 보여주냐면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세워.
더 가고 싶은데 왜? 덤프를 받아야 되니까. 그 CPU가 덤프를 받아야 되니까. 또 다시 돌리고 다 세워서 또 덤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덤프를 받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 나는 지금 시뮬레이션 시간 줄이려고 FGP까지 쓰는데 덤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CPU를 넣어서 덤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넘 FSM 스레드예요. 그리고 싱크 버스 웨이트는 그냥 이거는 FGP 쓸 때 그냥 쓰는 옵션이에요. 그냥 그 뭐냐 옵티마이즈를 위해서. 예. 퍼포먼스 좀 올라가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오토 어피니티랑 CPU 어피니티가 있어요. 오토 어피니티는 여러분은 CPU가 8개가 남은 줄 알았어. 남은 줄 알고 넘스레드는 7 했는데 CPU가 보니까 하나가 또 누가 또 썼네. 지금 7개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아, 그래 7개라도 돌아. 라고 하는 게 오토 어피니티고 안 돼. 나 8개는 무조건 돌릴 거야. 7개는 안 돌래. 그렇게 하는 게 CPU 어피니티예요. 그래, 마이너스 FGP는 다이아그 R 유즈는 다 돌고 나서 어떤 CPU가 얼마큼 썼고 요 효율성은 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효율성을 보고 싶다는 얘기는 다음 돌릴 때 아, CPU 하나 더 줄여야 되겠네. 더 늘려야겠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FGP는 다이아그 R 유즈예요. 네. 그리고 나서 FGP는 좀 특별한 게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모든 시뮬레이션이 패러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시뮬레이션이 다 똑같이 CPU를 다 많이 쓴다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벤트가 이벤트마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예요.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포스트 시뮬레이션이야. 딜레이가 다 들어가. 그 요 이벤트는 어디 영향을 받아요? 요 앞에 거에 영향을 받죠. 딜레이가 된 다음에 또 그 계산해서 딜레이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요 이벤트들은 다른 이벤트들랑 같이 할 게 여지가 없어. 시리얼로 와야 돼. 시리얼로 와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 포스트 시뮬레이션은. 그런데 스캔 같은 거, 스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패러럴로 스캔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패스, 8개의 패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패스랑 요 다음 패스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이벤트가 일어난 게 이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 패러럴 하기 좋구나. 그런 디자인이 나뉘어요, 이제. 그 여러분은 FGP를 런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봐야 돼요. VCS에서는 아무 옵션 쓰지 말고요. 신 V에다가 -dprof 타임라인이라고 하면 이런 정보가 생겨요. 이 정보에는 EPC라고 그래요. 이벤트 퍼 사이클. 한 사이클당 몇 개 이벤트가 모여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의 100%의 이제 이벤트 중에 80% 이벤트는 그, 100%의 사이클, 그 사이클 중에 80%의 사이클은 그 사이클마다 이벤트가 1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이클당, 얘네가 나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몇 개 그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FGP 돌려서 얘가 FGP가 알아서 할 거고 그 전에 얼마큼 이벤트들이 모여 있어서 패러럴하기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조건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한 사이클당 이벤트가 좀 많아야겠죠. 그죠? 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벤트가 사실은 시리얼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좋다고 해서 FGP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낮다. 순 이벤트 사이클의 이벤트들이 봤더니 여기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FGP를 아예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패러럴하게 나오지가 않아.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트라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려면 먼저 이거 갖다가 언어 한번 해보시고 숫자가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그 디자인은 패러럴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디자인 안에 따로 도는 애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나서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면 마이너스 리포트 스테이터스를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일랩 타임이랑 CPU 타임이에요. 일랩 타임은 뭐냐면 월클락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실제 가잖아요. 그죠? 그 숫자고 CPU 타임은 CPU들이 사용한 시간이에요. 근데 CPU를 몇 개 썼어요, 지금? 8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8개의 CPU가 다 합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일랩 타임 봐야 돼, 일랩 타임. 일랩 타임은 245초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마스터 스레드는 하나 있고요. 마스터 스레드는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스레드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라이즈가 잘 된 거죠. 또 어떤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레드가 나눠지긴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어떤 스레드는 또 많이 안 써.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스크립트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다 똑같고 마이너스 FGP를 쓰시면 돼요. 컴파일에는 마이너스 FGP 쓰시면 되고 SimVie에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옵션 쓰시면 되는데 FGP는 넘스레드는 7, 버스 웨이트는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됐고요. 오토 어피니티 아 7개밖에 없어? 아유, 그럼 그래도 그냥 7개 돌릴게 라고 하는 게 오토 어피니티 그리고 마이너스 FGP 다이아그 알류즈 예. 그 리포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았는지. 네. 다른 회사에서 FGP 썼더니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엑스프랍 이제 설명할게요. 엑스프랍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음, 로파워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써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이솔레이션 셀을 쓰잖아요. 아이솔레이션 셀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솔레이션 셀을 쓰면은 이제 파워를 껐어. 아이솔레이션 셀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딱 끊겨요. 끊기고 값이 0인지 1인지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어라이브 모듈로. 근데 실수로 아이솔레이션 셀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값이 X가 들어가야 돼요. 그 X가 들어가서 아이솔레이션 난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X가 들어가서 이 로직을 망가뜨려야 돼. 그죠? 여러분은 로직이 X로 인해서 망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망가지게 생겼나?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드가 생겼어요. if a 이거 문제 없죠. RTL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게이트로 만들어지잖아요. 게이트 만들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RTL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A가 X가 여기 한쪽에 X가 들어왔어요. X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AND 게이트니까 한쪽에 X면 무조건 X예요. X인데 X가 들어왔어요.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여기는? 1이 나가요. 그죠? true가 아니니까 false니까 false는 1이네. 1이 나가요. 그 1이 나가서 여러분의 그 디자인한 블락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문제가 있게 망가뜨리게 만드는 게 엑스프랍이에요. 이게 X가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LRM에 맞지 않죠. 하지만 이런 컨디션에서는 당연히 X가 나가는 게 미리 볼 수 있겠죠. 개인 레벨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너무 오래 걸려. 죽을 것 같아. 뭐 잘 도는지도 모르겠어. 뭐 나중에 보면 또 뭐 잘못돼서 다시 돌리려면 또 돌려야 돼. 뭐 이런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끝판왕이기 때문에 포스트 시뮬레이션은 끝판왕이기 때문에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걸로 뭐 디버깅하거나 그렇지 뭐 확인하는 정도. 예? 콘센트가 잘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RTL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 중에 하나가 엑스프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SDC 있잖아요. SDC. SDC 컨스트레인트를 주잖아요.
그게 RTL이랑 같이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D가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예를 들어서 난 폴스 패스라고 했으면 이게 X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타이밍 동안은 폴스 패스니까. 그럼 그거 갖다가 먼저 봐주는지 안 해주는지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VCS에. VCS SC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지 않은 거야.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레벨에서 안 하고 RT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넘겨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엑스프랍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엑스프랍 쓰는 것도 너무 간단해. 마이너스 엑스프랍이라고 쓰면 돼. 그 마이너스 엑스프랍은 엑스프랍.cfg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에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는 뭐 엑스프랍 키고 끄고를 갖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프랍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엑스머지가 있고 하나는 T머지가 있어요. 엑스머지가 T머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엑스프랍이 해주는 것 같다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거의 다 설명해 드렸지만 셀렉션이 X야. X면 어떻게 돼요? X니까 얘는 무조건 어? 해당 사항 없죠. 케이스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 전내 값이 나올 거라고요. t-1 값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들어갔으면 사실은 x가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은 x가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그 나가게 해주는 게 x 프랍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셀렉션은 x예요. 셀렉션은 x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디폴트로 x가 나가겠네요. 그죠? 디폴트니까 왜 여기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1, 0도 아니고 x가 나가겠네요. 근데 1이잖아. 인풋도 1, 아웃풋도 1. 인풋다 아웃풋이 1이면 얘는 어떻게 돼도 x가 뭐든 사실은 1이 나가요. 그죠? 1이 나가잖아요. 그죠? 인풋이 같으니까. 그럴 때는 1로 나가게 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게 엑스프라 기능이고 그게 티머지예요. 티머지. 티머지 할 때는 그렇게 나가요. 엑스머지는 무조건 x가 나가는 게 엑스머지고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경우죠. 셀렉션이 x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쨌든 x가 아니니까 디폴트네. in1이 나가야겠네. 그 0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x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망가뜨렸으면 좋겠어. x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게 x 프랍이에요. 예, 근데 이제 머지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x 프랍은 한 2년 전에만 해도 돈 받고 팔았던 거예요. 원래 돈 더 받고 x 프랍을 이네이블 시켰는데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컨디션인데 인풋이 같을 때 인풋이 같을 때 인풋이 같을 때 나는 그래도 인풋이 같았는데 무조건 x가 뭐든 1이 나갈 것 같, 인풋은 정해져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게 t머지고요. 그래도 x가 나갔으면 무조건 x가 나와서 난 망가뜨렸으면 좋겠어. x부터 나가는 게 난 마음에 안 든 거지. 셀에 x가 나간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x머지. x가 나간 건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근데 X가 인풋이 다를 때는 망가뜨려야지. 왜 같을 때는 그래도 나가고 이럴 때는 티머지예요. 네. 보통은 X머지를 써요. 네. 서머리 끝낼게요. 너무 간단하죠. X프랍은.